안녕하십니까. 평택촌놈TV 봉천생 이강민입니다. 2020년 10월 28일 일일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가 최대를 기록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확진자 수가 가파르게 증가를 하고 있죠. 7월에 최대를 기록했었는데, 그걸 지금 넘어서는 그런 수치가 나오고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떤 정부의 노력 이런 것보다도 국민들이 협조를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백악관 쪽의 인사가 최근에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지역을 방문을 했더니 마스크를 거의 안 쓰고 다닌대요. 마스크도 안 쓰고 돌아다니면서 그런 좀 확진자가 발생을 해서 또 사람들이 사망을 하죠. 예, 그랬을 경우에는 또 정부를 비판하고 그러고 있는데, 어쨌든 정부의 입장에서 굉장히 통제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 오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연세가 있으신 분들, 50대, 60대 이상 분들은 아마 잘 지킬 거예요. 왜냐하면은 치명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60대 이상에서는 거의 사망하는 숫자가 높기 때문에, 수치가 높기 때문에 그 마스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수칙을 잘 지키고 있는데 젊은 사람들이 잘 안 지키는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답니다. 감기 정도 그렇게 생각을 한답니다. 젊은 사람들은. 왜냐하면은 걸려도 거의 죽지 않고 괜찮아지기 때문에 독감으로도 몇만 명씩 사망하지 않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 그래서 크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코로나가 아무래도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쪽에서 마스크를 거의 안 쓰고 다니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결국은 다시 한번 팬데믹이 시작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불안한 그런 뉴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장 분석 등락 결과입니다. 코스피는 하락 출발했다가 장중에 반등했고요.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상승 출발했어요. 그리고 장중에 급등을 하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121선을 회복했습니다. 등락의 원인을 보면 코스닥은 수급, 심리,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코스피는 해외 증시, 선물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특이사항이라고 하면 코스피는 서비스업이 강세를 보였고요. 코스닥은 바이오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이게 코스피고요. 코스피는 오늘 하락 출발했는데 결국 반등하면서 상승 마감했어요. 겨우 좀 안정을 찾는 그런 모습이었었고요. 자, 그리고 코스닥은 오늘 급등했죠. 121선을 회복했습니다. 코스닥은 확실히 단기적으로 그 반등할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반등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그동안 낙폭이 컸기 때문에 단기 반등폭이 좀 더 커지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상승의 원인, 코스닥은 외국인 기관이 매수를 했죠. 그런데 그런 것보다도 심리적으로 굉장히 회복이 됐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이 아직까지는 불안한 흐름이긴 합니다만은 단기적으로 여기서 더 크게 빠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시장의 흐름에 영향을 미쳤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역시 수급이라고 하면은 이 선물 쪽의 흐름, 특히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 장중에 매수를 해주면서 괜찮은 흐름을 만들었고요. 외국인들은 장중에 수급이 전반적으로 괜찮았어요. 반면에 이제 기관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매도를 했고요. 선물 쪽에서도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이었는데 결국은 장중에는 외국인들의 수급에 의해서 움직임이 나왔었던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미국 시장, 오늘 미국 선물의 흐름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는데요. 장중에 그렇게 아주 크게 하락한다 그렇게 볼 수가 없었어요. 그 정도는 아니었었기 때문에 그나마 또 이제 장 초반에 아주 좀 불안한 흐름을 보이다가 다시 또 반등하려는 그런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또 심리적인 그런 부분에서 영향을 미친 그런 상황이고요. 어제 미국 시장은 하락했습니다. 다우존스 그리고 S&P 500은 하락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승했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어떤 시장의 흐름을 보면은 나스닥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나스닥 쪽의 흐름이 괜찮았었고요. 역시 나스닥이 좀 버티는 흐름을 보이다 보니까 미국의 결과가 어제 전반적으로는 그렇게 아주 좋은 흐름은 아니었었기 때문에 좋지 못한 그런 좀 약한 출발을 했지만은 결국은 상승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장이 다시 반등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그 흐름, 그런 것들에 의해서 심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영향을 받고 상승이 나왔었던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특이상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자 보시면은 서비스업, 서비스업 쪽이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요. 서비스업 쪽은 보시면은 좀 독특한 업종이에요. 이게 어떤 특별하게 업종을 특정할 수 없는 그런 종목들이 모여있는 그런 업종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특히 네이버라든지 이렇게 서비스업을 대표하는 그런 종목들이 좀 움직였었던 모습이고요. 서비스업이 움직인다는 건 뭐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업종이 움직이는 것보다는 약간 의미를 부여하기는 좀 어렵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코스닥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다 좋았었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다 좋았었던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특히 코스닥은 이제 바이오 쪽, 제약이라든지 또 기타 서비스 업종 이쪽이 강세를 보이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만들었었던 그 정도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안내가 나가고 있는데요. 봉투전생 서비스 1개월 33만원, 3개월 77만원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관심 종목 휠라홀딩스, GTBNT 두 종목 골라봤습니다. 휠라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보유자는 적당히 매도하시면 될 것 같아요. 흐름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뭐 조금 더 홀딩 하셔도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계속해서 중기적으로 홀딩하는 것보다는 정리한 후에 좀 관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없는 분들은 정말 크게 좀 다운되기 전까지는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G3BNT는 바이오 관련한 이슈로 움직였는데요. 보유자는 홀딩 후에 매도, 미보유자는 단기 접근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차트 보시겠습니다. 네, 휠라홀딩스. 자, 이 종목 뭐 반등이 나올 만큼 나왔죠. 그래서 3월의 저점이었었고요. 꾸준히 상승했는데 최근의 흐름을 보면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개별주 성향의 어떤 종목이라기 하기에는 좀 무거워졌어요. 그래서 지수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적당히 위나 아래나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없는 분들은 굳이 무리해서 접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G3BNT는 이슈가 나왔어요. 안구건조증 관련한 임상 소식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보유자는 지금 가지고 계신다고 하면은 뭐 이렇게 저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이야 수익권이겠죠. 그런데 대부분이 아마 이 위에서 매수하신 분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더 홀딩 하셨다가 위나 다시 꺾이는 흐름이 나오거나 했을 때는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없는 분들은 조정을 받았을 때 단기 접근 정도는 가능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참고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일요회원 매매 결과 일단 뭐 생략이다 그렇게 써놨는데요.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단기 종목 4종목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보유 종목들의 오늘 흐름이 괜찮았어요. 두 종목은 한 종목은 확실하게 좀 이제 급등하는 흐름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고요. 다른 종목들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단기적으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오늘 신규 추천한 종목은 단기 급등락이 나오는 그런 종목이에요. 그래서 매수가에서 약간 내려와서 마감을 했는데 내일이나 뭐 모레 어쨌든 짧은 기간 안에 다시 한번 급등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 실현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단기적으로 다 기대하는 종목들인데 지수가 무너지는 흐름만 아니라고 하면은 충분히 또 한번 움직여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역시 기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수 전망입니다. 단기는 반등 시도를 예상한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었죠. 어제 말씀드렸고요. 오늘 실제로 반등이 나왔고요. 그리고 또 추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다시 하락하면은 위험해요. 여기에서는 저점을 다시 깬다. 그랬을 경우에는 위험하고 특히 2300이 깨지면 위험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소한 뭐 단기 저점은 찍은 그런 흐름이고요. 크든 작든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응 전략은 이렇습니다. 파생은 역시 장중 단타 그리고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오면은 하방을 공략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현물은 개별주들 최근에 움직이는 종목들, 뭐 테마주라든지 또 어떤 이슈를 가지고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눌림목에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는 지금 보시면은 일단 단기적으로는 저점을 찍은 그런 모습이에요. 오늘 또 추가 하락했다가 반등이 나왔는데요. 확실하게 좀 반등이 나와주면서 역시 괜찮은 모습이고요. 다시 한번 2350을 넘어가게 되고 안착을 하게 되면은 또 박스권에서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아직까지는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큰 틀에서는 여기를 벗어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역시 기존의 어떤 그 전망의 흐름에 부합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뭐 크게 무너지는 정도의 흐름까지는 아직까지는 아니다. 그래서 반등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박스권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생은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오면은 위에서는 하방 공략을 해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장중에는 단타 정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별주들 최근에 움직임이 좋은 종목들이 많으니까 단기 매매 눌림목에서 계속 하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평택촌놈TV는 유튜브에 다양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고요. 2020년 10월 28일 일일시황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